What's up YouTube? 안녕하세요, 오시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공화당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조금 무거운 주제죠? 제가 5살 때 미국에 이민을 왔고요. 킨더가든 때부터 학교를 다녔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 잘하냐고요? 플러튼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살면 그렇게 돼요.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배웠었던 방식들이 거의 민주당이 착한 아이들이고 공화당은 백인 우월주의의 부자들이고 그런 공화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민주당은 시민을 위해 법을 만들고 공화당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법안을 만든다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민주당은 좌파고 공화당은 우파. 좌파는 시민들이 다 투표를 해서 법을 같이 다스리자 이런 쪽인 줄 알고, 우파는 절대 권위 이런 주의로 이 나라의 1% 부자들만 위한 파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진짜 관심이 너무 없었거든요. 저는 백그라운드가 미술이고 이제 의상 디자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미국에 대한 역사나 이런 정치랑은 정말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갖고 자랐던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것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좌파가 밀고 있는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있죠? 제가 생각했던 반대로 시민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려움을 심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부에게 기대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게 하라는 게 좌파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그 walkaway라는 게 되게 유행하고 있어요. 데모크라시에서 walkaway 한다. 저는 walkaway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한 번도 그쪽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liberal해.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았습니다. 저와 동의하실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자랐으면 그런 사상을 갖고 살거든요. 물론 공화당도 뒷세력들이 당연히 이렇게 지배를 해가지고 같은 목표를 이루려고 이런 음모론도 있죠. 그게 다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 공화당 정치자들을 잘 살펴봤을 때 그나마 대부분의 한인들이 살아왔었던 보수적인 도덕심과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centralist right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공화당으로 붙어야 된다. 자,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에게 제일 컸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민주당은 LGBTQ를 지지를 해요. 동성애를 합법적인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gender neutral bathroom, 화장실 가면 여자 남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BLM 지지까지.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LGBTQ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상을 다 심으려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반대가 됐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왜 막 LGBTTTIQQAAP 무슨 몇 글자야 도대체. 그렇게까지 많은 레터들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많은 종류가 생긴 거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사는 것은 정말 좋아요.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저도 동성애 친구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뛰어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성교육에 대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한인사회가 막 또 난리가 났었는데, 성교육 랠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히스패닉 아버님이 터스튼 지역에서 킨더가든 선생님인데, 너는 여자지만 너 아는 남자일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남자인데 네가 핑크 좋아하고 인형 좋아하고 그럼 너는 안에서 여자가 될 수가 있어. 그럼 넌 여자일 거야. 이렇게 4살, 5살짜리 애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와서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어떻게 찾아서 랠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해로운 관념을 4살, 5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나이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이 뇌에 박혀서 나중에 사춘기가 됐을 때 그게 다시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들었었던 게, 어떤 중학생이 동성애자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살 아니에요? 왜 동성애자가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엄마가 그걸 극하게 싫어하는 걸 알고, 엄마가 극혐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엄마 속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방황하려면 술, 담배나 하고 뭐 욕하고 막 좀 지랄 좋은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이런 게 다가 아니었나요? 요즘에는 완전 달라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과 반대로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관념을 가르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송승헌이 담배를 막 너무 멋있게 펴가지고 막 펴보고 싶고, 그래서 다들 한 명씩 펴보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속상하고 힘들어했었던 이유가 너무 무지하지 않았나. 2008년 뭐 2009년 그때쯤이었나? 그때 same gender
bathroom,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서 다들 들어가게 했잖아요. 왜냐면 이제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법안을.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발린다 이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화장실들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남자애가 자기가 여자애라고 락커룸에 들어갔대요. 그 락커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갈아입는데 거기 있는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자아이가 들어와서 자기는 속인 난 여자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애들이 그 사춘기 나이 때 너무 놀래고 화가 나서 이제 거기는 또 이제 백인 분들이 많이 사셔가지고 어머님들이 다 모여서 싸워서 그걸 이겨서 그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되게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6살짜리 1학년짜리 여자애가 학교를 갔는데 화장실에 6학년짜리 남자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사춘기인 11살 12살인 남자애가 같이 화장실에 둘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난 진짜 끔찍하더라고 그 생각을 하니까. 물론 저희 동네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투입은 안 됐지만 이게 가만히 냅뒀다가는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평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화장실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게 평등화하는 거랑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BLM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민주당은 다른 비즈니스들은 다 문을 닫게 했었어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비즈니스 열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위는 허용했어요. BLM이라고 시위를 할 때 영상들 되게 많이 보셨죠? 막 마스크 쓴 사람 안 쓴 사람 다 다닥다닥 붙어서 다 그렇게 시위하러 다니고 그런데 그건 허용해지고 마스크를 끼든 안 끼든 길거리 걸어 다니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이 BLM은 Black Lives Matter이라는 그 이름을 이용을 한 거죠. 저희도 처음에 그래 흑인들 인생이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도 소수민족이니까 당연히 BLM을 지지를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도 다 속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얘네가 뒤에 있었던 그 다 증거 많이들 다 아시죠? 모르시면 제가 밑에다 링크 다 붙여드릴게요. 요번에 프레지던셜 디베이트 했을 때 조 바이든과 프레지던트 트럼프하고 둘이서 토론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BLM에 대해서 BLM은 다 민주당 거다.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안티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안티파가 이걸 조종해서 시위와 프로테스트와 라이엇 폭동을 다 일으킨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바이든이 안티파는 가짜라고. 지금 안티파가 있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희 남편 제희가 그 폭동을 직접 가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도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흑인, 대부분의 여성. 그 안티파 리더가 BLM 안티파 그쪽이 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요. 생긴 것도 그렇고요. 이 마스크가 이 완전 포스가 다르대요. 거길 가서 폭동을 지지해서 스프레이 캔을 갖고 다니면서 그 옆에서 준비를 해놓은대요. 가서 폭동 일으키라고. 이거는 누군가한테 조작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그냥 peaceful protest 우리는 그냥 BLM을 위해서 평등화를 위해서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크리스 월레스가 BLM 소재를 아예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조졌잖아요.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그쵸? 이번 부대통령 디베이트 때도 마이크 펜스랑 또 카멀라 해리스가 토론을 했는데 마이크 펜스는 더 이렇게 도덕적이고 가치관됨이 된 사람처럼 보였다면 카멀라 해리스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파고 파면 팔수록 정말 몹쓸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여자로서 당연히 여자 대통령이 되면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야. 왜냐면 파면 팔수록 너무 디테일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뭐가 많아서. 그 사람이 SB 48이라고 그 법안을 평등화를 시키는 법안인데 내세우면서 그 이후로 나오는 AB 329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미친 법안들을 탄생하게 한 사람이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잘못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법안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지지를 해서 그쪽이 다 같이 지지해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B 329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omprehensive Sex Education이라고 이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다 가르쳐야 하는 성교육에 대한 말인데요. 그 성교육을 7학년 때부터 원래는 배워요. 저도 어릴 때 하우스 클래스에서 7학년 성교육을 배웠습니다. 성교육은 정말 너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맞는 말이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않으면 더 문제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B 329는 성교육을 이용해서 LGBTQAI, QTT, whatever의 관념을 아이들에게 어린 나이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2018년도에 이것 때문에 완전 제가 미쳐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몇 개월 동안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본 결과 정말 미친놈들이더라고요. 근데 하고 들면 이게 다 민주당 쪽에서 이거를 지지를 해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민주당이 왜 지지를 하냐? 일단 제일 큰
대기업이 있어요. Planned Parenthood라고. Planned Parenthood라는 회사는 낙태를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낙태가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나라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데 아이들이 와서 나 임신했어요. 그리고 아이 지워주세요 라고 해야 거기서 돈이 다 나오는 건데 공화당에서 미는 거는 pro-life잖아요. 낙태를 없애려고 하고 이 민주당에서는 pro-choice. 여자의 몸이니까 여자가 결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성교육 이거를 보고 결정적으로 확실히 나는 공화당을 택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너무 막말해서 좀 꼴보기 싫은 건 있는데 이 나라의 핵심인 종교의 자유 그걸 박탈하려는 민주당을 막고 어떤 policy에 대한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건 이 미국 땅의 미래를 봤을 땐 민주당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 바이든 후보에 휩싸인 많은 음모론들 알고 계시나요? 뭐 성추행자, 아동 성범자 막 이런 거 아세요? 이런 소문에 휩싸인 사람한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택할까요? 아니면 말을 좀 막 밉게 마음에 안 들게 말을 하는 사람이 좀 나을까요? 저도 정치를 좋아해서 관심을 이렇게 가진 건 아니고요. 제 아이들이 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무섭고 제가 일단 젠더 뉴트럴 바스룸 때도 투표를 했으면 그때 내가 10년 후를 생각을 하고 깨어 있어서 남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만 명 이렇게 넘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게 통과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페더럴 법은 다 그렇다고 치고 각 주마다 법안들이 다 통과를 따로 또 하잖아요? 우리 지금 일단 캘리포니아 법을 일단은 바꿔야 되고요. 특히 각 동네마다 council라는 게 있잖아요. 시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council board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 법들이 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플러튼 동네에서 시의원들이 지금 민주당 3, 공화당 2 이렇게 돼 있어요. 요번에 11월 달에 선거를 해서 만약에 제일 중요한 지금 디스트릭 1이라고 해요. 그게 이쪽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후보가 2분이 올라오셨는데 2분 다 한인분이세요. 한인들이고 2분 다 영어권들이시고 이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어요. 앤드루 조와 프레드 정, 그 시의원 2분 다 후보로 올라왔는데 동네 팻말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일단 상대방을 욕해서 치사한 방법으로 이기려는 거는 민주당밖에 못 봤어요. 프레드 정이라는 그 민주당 후보는 어셈블리 멤버 제렌 콜세바가 투자를 엄청 많이 해주고 2년 전부터 선거를 준비를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온 동네 팻말도 도배가 돼 있어요. 지금 디스트릭 1, 저는 디스트릭 1이 아니에요. 다른 디스트릭에 사는데 디스트릭 1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저희 동네도 막 프레드 정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다 알고 지나가면서 더 자주 보는 팻말을 더 머릿속에 세뇌가 되고 인식을 하니까 가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온 동네에 팻말이 도배에 있는 반면에 앤드루 조 후보님은 남을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팻말도 도배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이 나왔더라고요. 앤드루 조가 텍스를 올리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그거는 완전 생 거짓말입니다. 앤드루 조님은 텍스를 올리는 법안은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신실한 기독교인이시고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 저희 동네는 그렇고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법안들을 다스리고 통과시키는 시의원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관심이 없더라도 투표는 해야 되고 이걸 공부를 하기 싫잖아요. 저도 이거를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알아야 하니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면 얘기를 들어보시고 각자 그거에 대한 거를 또 조사를 하셔가지고 개인 판단으로 잘 선거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에 좀 더 재밌고 맛있는 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피스.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